이제 지역에서 이슈를 생산하고 그 이슈가 정책에 반영되거나 혹은 주요 정책 의제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한 취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가 그 배재대학에서 이제 연구실을 하나 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배재대학교의 강의 제목이 창의성 구현과 지역 기반 문제 해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번 학기 아니면 다음 학기에 와서 가능하면 특강을 좀 모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창의성 구현과 지역 기반 문제 해결에서는 창의적 사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또 혹은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이런 걸 강의하고 토론을 중시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이제 이번 학기부터 유튜브로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수업 계획안을 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학생들이 요즘은 영상 시대라고 해서 영상에도 관심이 많고, 요즘 학생들이 상당히 야무지고 제가 볼 때는 똑똑합니다.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 그 다음에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이거와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매주 한두 분씩을 모셔서 초청 특강을 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슈를 발굴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정책을 제안해서 실행을 지원한다는데, 이제 학교에서 다행히 외부 강사들을 모시는 강사료를 약간 좀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스튜디오가 또 있습니다. 배재대학교가 AI 특성화 대학 이렇게 지정이 돼서 학교 안에만 스튜디오가 3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그걸 학교 LMS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러닝 시스템에다가 올려서 강의를 듣고 하는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걸 활용하면 좋겠다. 다만 이제 이슈를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이제 이런 토론 플랫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건 저는 이 프로그램에 만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에 한 6천 명 정도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제가 신천식이라는 이름을 걸고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 18년 6개월이 됐더라고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 중도일보에 제 방도 그대로 있고 잠시 이제 휴식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18년 6개월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서 나름 한 것이 특정 이데올로기나 특정 신념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건선 회장 같은 경우는 제가 싫은 소리도 좀 들었습니다.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건선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아마 누구 못지않은 에너지가 있는데 정치하고는 별로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에 대한 뜻이 있는 분, 선출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배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분들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제가 뺐고 또 여기 그 한 분 한 분을 제가 뭐 소개를 시켜드리면 지역 공감 토론 플랫폼의 필요성. 대전, 충청, 세종 지역은 인구가 400만이 돼서 이제 지금 1년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정치력의 부재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모든 이슈의 마지막 종착점은 정치적인 해결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그걸 얼마만큼 조율할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할 테고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이런 바람도 있고요. 최근만 봐도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가 또 나오더구만요. 그래서 각자 중앙부처의 설립 목적이나 또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과연 당초 취지와 기대만큼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롭게 출범하는 신천식의 이슈와 리빙 프로그램에서는 몇 가지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역의 어른을 좀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지역 어른 100분 모시기. 대전, 세종, 충청, 충북을 포함해서 충청권에서 꼭 100분이 아니더라도 100이라고 하면 완성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동양인들은 기질적으로 특히 한국인 충청도 사람들은 남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러신 분들만 모셔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뒷담화를 잘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충청도 분들은 그놈의 전통적인 양반 정신에 너무 매몰돼 있어서 할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아이고 내가 그때 이 얘기 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소가리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나의 문화로 만들자 해서 초중고 대학까지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하나는 노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돌파됐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유한봉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다 노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그다음에 물리적 건강, 경제적, 사회적 배척과 무시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지 노인 관련 프로그램도 노인 관련 이슈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있으면 또 청년 관련 얘기도 있어야 될 테고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삶이 어느 정도 성숙되려고 하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정상까지 도달하긴 전혀 어렵고 문화적인 그런 역량도 동반 상승해야 되지 않나 해서 노인 문제, 그 다음에 청년 문제, 토론 문화 그리고 더 덧붙인다고 하면 이제 제가 배재대를 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 노인연합회하고 저희가 MOU도 체결을 했고 요즘 그 파크골프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천변 지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모여가지고 운동하는 거 있죠. 골프 비슷한 걸 이제 공원에서 한다고 해서 파크골프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응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형 파크골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한 60만인데 등록 안 된 분들하고 하면 한 100만이 된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대로 된 골프 인구를 추월할 것이다. 이건 쉽거든요. 돈도 안 들고. 그리고 팀을 꾸릴 이유도 없어서. 그래서 중장년층의 그 건강 관리와 사회적, 심리적 만족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파크 골프가 더 보급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배제대에서는 파크 골프를 주제로 한 총장배 대회를 만들어서 10월 달쯤에 할 겁니다. 그래서 나름 뭐 꼭 제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노인 문제에 대한 이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고 프로그램에서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 선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예민한데 환경 문제나 그 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새 정부를 다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 허 교수님은 이제 총리급 국가물관리위원장을 하셨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아마 다른 분이시고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후속 어떤 조직이 지금도 있는 거 거기에 회장이시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좀 틀린 겁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해결책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과 또 시급성 같은 것도 고민을 저희가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조령모계식으로 아침에 발표하고 저녁에 고치고 이거보다는 시행착오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서 개선이나 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는 너무 조급증에 걸린 건 아닌가 모든 면에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 오늘은 대전 지역 중심이고 대전, 세종, 충청이라고 해서 다음에는 세종과 충청을 묶어서 또 한번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충북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몇 분 모시려고 했는데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는 이제 다들 그런 네트워크가 있겠지만 이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이게 한 500년 이상 충청도라는 틀 안에서 함께 동질감을 느끼면서 동일한 정체성을 보유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꼭 지역을 나누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장소와의 인접 관계에 있는 장소와의 밀접성을 따진다고 하면 지역을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나눌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대전, 세종, 충청을 이렇게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주제를 선정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도 하고 토론회나 세미나도 수시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그 배재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세미나를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한밭대나 충남대 또 대전대나 지역에 있는 대학, 충남에 있는 대학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온 오프라인 토론을 개최하고 거기에 주제 선정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가 돼서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뭐 30% 참여 증가는 다른 거 없어요.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핵심 전략은 참여자한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투명한 의사소통 어떻게 하겠지, 전문가 시민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기술 활용 AI 기반 어떤 그 기술적인 접근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들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싶고요. 성공 사례가 보니까 충남에도 있고 대전시 시소 플랫폼이 있는데 뭐 이런 찬반
의견은 있습니다. 이거 뭐 서스테이너블한 커뮤니티 플랫폼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이제 예산은 이게 혹시 내가 거기 가서 돈 내라는 얘기는 아닐까 뭐 이러시는데, 일단 배제돼서 제 과목에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걸 활용할 거고, 이제 더 훌륭한 분을 모신다거나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세미나를 할 때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협력을 하는데 저희가 이슈 발굴하는데 즉흥적으로 직관적으로 발굴하는 게 아니라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제 그 지방행정연구원의 그 마침 지역 출신 육동일 원장이 지금 재직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 그 지방행정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만 그쪽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할 거고요. 대전하고 충남의 연구원하고도 긴밀한 협력. 그다음에 세종연구원이 이번에 이제 다시 아마 원장 그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예전에 서울시에서 디자인 본부장을 하시던 권영걸 교수라고 이분이 그 세종연구원장으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대전, 세종, 충남의 싱크탱크, 그다음에 충북의 싱크탱크인 연구원,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하고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저희가 같이 공동 주관하는 세미나 같은 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민들의 민주적 토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걸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적 사고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또 여기 그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갈등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냐, 해결 중심적 사고는 어떤 사고를 얘기하느냐, 그걸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체화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을 고도화해서, 요즘은 질문을 잘하면 답은 AI가 줍니다. 요즘은 AI가 어느 정도냐면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면 저희가 자칫하다가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인간이 지금 할 일은 뭐냐? 어떤 윤리나 철학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AI한테 이만큼 이상은 니네가 오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EBS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AI끼리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는 인간이 해독할 수 없는 그런 언어를 구사해서 자기들끼리만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는데, 황 박사님 이게 가능한 거예요? EBS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가능합니까? 좀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현해서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을 행복 실현의 한 요소라고 했던 시기에서 앞으로는 AI의 지배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우냐가 행복 판정의 한 기준이 될지도 않을까, 이런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래비전 공감토론 플랫폼 확장은 총천권 통합 네트워크를 갖고 AI 기반 정책 분석을 하고 포용적 거버넌스라고 해도, 사실은 여기도 제가 여성분하고 청년분들을 더 많이 모시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다음번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은데요. 참여를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청년과 여성은 저희 자문단에도 30% 이상 강제로 참여 배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 박사 계속 참여하실 거죠? 정 선생님도 계속 참여하실 거죠? 정 선생님. 예.